혹시 몇 년째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 있으신가요?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는 동안에도 늘 같은 자리에 걸려 있는 옷. 언젠가는 다시 입을 것 같아서 살이 조금 빠지면 입으려고 비싸게 샀으니까 추억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유를 하나씩 붙이다 보니 어느새 몇 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 옷을 마지막으로 입었던 날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어느 봄날이었을 수도 있고 자녀의 졸업식이었을 수도 있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웃었던 하루였을 수도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우리는 옷보다 그날을 더 오래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가지 않습니다. 버려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면 그런 것들이 하나둘 보입니다. 아이가 어릴 적 신던 작은 신발, 색이 바랜 그림 한 장, 낡은 책가방. 아이는 어느새 어른이 되었는데 그 물건들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고장이 난 오래된 시계, 뚜껑이 맞지 않는 그릇, 끊어진 안경. 분명 다시 쓰지 않을 걸 알면서도 쉽게 손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면 오래된 영수증 몇 장이 나옵니다. 언제의 것인지도 잘 모르고 무엇을 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데 이상하게 그 종이 한 장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는 걸까요? 정말 아까워서일까요? 아님 언젠가 다시 쓰게 될 것 같아서일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과 함께 지나간 시간을 아직 놓아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집 안을 한번 둘러보세요. 당신의 집에도 그 지난 시간이 하나쯤 머물러 있을 겁니다. 옷장 안에, 서랍 속에, 선반 위에, 그리고 마음 한켠에. 오늘은 그 시간을 함께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물건에는 왜 마음이 붙어 있을까요? 애착이라 하죠. 심리학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에도 마음을 붙이게 됩니다. 특히 그 물건이 어떤 소중한 시간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 마음은 더욱 깊어집니다. 어릴 때 쓰던 물건, 자녀가 처음 걸음을 떼던 날 신었던 신발, 오래전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쓰시던 찻잔. 우리는 그 물건을 통해 그 시간을, 그 사람을, 그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 물건이 담고 있던 기억을 어딘가에 놓아드리는 일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두렵고, 그게 아프고, 그래서 손이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물건에 담긴 이야기도 그만큼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마음입니다. 물건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물건은 추억의 저장소입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할수록 우리는 그 물건에 더 의존하게 됩니다. 이게 없어지면 그 기억도 사라질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물건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나는 이 집의 엄마였다. 나는 이 집의 아버지였다. 그 역할을 증명해주는 물건들이 있는 한 자신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 그 물건이 사라지면 그 역할도 그 시간도
어딘가로 가버리는 것 같은 불안함. 그래서 우리는 버리지 못합니다. 그 물건은 물건이 아니라 삶의 한 조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충분히 알고 난 다음에야 우리는 비로소 무언가를 놓아드릴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보내드리는 것.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어떤 분이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안에 물건이 쌓이는 건 마음이 쌓이는 것과 닮아 있어요. 그 말이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늘어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필요할지 몰라. 아직 쓸 수 있어. 버리면 아깝잖아. 이런 말들 뒤에는 사실 다른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변화가 두렵다는 것, 지나간 시간이 아깝다는 것, 무언가를 끝내는 것이 쓸쓸하다는 것. 공간이 비워지지 않는 것은 마음이 비워지지 않은 것과 닮아 있습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 아직 보내지 못한 사람,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시간. 그것들이 물건의 형태로 우리 집안 곳곳에 쌓여 있는 건 아닐까요? 자녀들 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독립해서 떠난 자녀들의 방. 아직도 그 아이가 쓰던 그대로인 곳이 많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이가 쓰던 연필이 꽂혀 있고, 침대에는 그때 그 이불이 덮여 있고, 그 방에 들어설 때마다 마음 한켠이 따뜻하기도 하고 서늘하기도 하지요. 오래된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낡아서 불편한 것을 알면서도 새 것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그 가구와 함께했던 날들이 있으니까요. 식탁 앞에 앉아온 가족이 밥을 먹던 그 날들, 소파에서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그 저녁들. 가구를 바꾸면 그 시간도 바뀌어 버리는 것 같은 느낌. 입지 않는 옷장도 그렇습니다. 한창 바쁘게 살던 시절에 입던 옷들, 어느 행사에 차려입고 갔던 정장, 아이들을 키우며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던 편한 옷. 그 옷들을 꺼내보면 그 시절의 내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집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집안을 돌아보면 지금 내 마음이 무엇에 머물러 있는지가 보입니다. 어떤 시간을 붙잡고 있는지, 무엇이 두려운지, 무엇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집안을 정리하는 일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과 대화하는 일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간을 비운다는 것이 기억을 지우는 일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건을 놓아드린다는 것이 그 시간을 부정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추억은 물건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추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 낡은 그릇을 버린다고 해서 어머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의 맛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작은 신발을 정리한다고 해서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하던 날의 설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앨범 속 사진을 정리한다고 해서 그날의 햇살과 웃음소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은 물건보다 훨씬 오래 삽니다. 물건이 없어진 뒤에도 기억은 당신 안에서 계속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놓는다는 것은 그 기억을 놓는 게 아닙니다. 기억은 그냥 두고 물건만 놓아드리는 것입니다. 공간을 비우는 것은 삶을 부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 가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살아온 시간이 소중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시간도 소중하게 보내고 싶은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위한 자리를 만드는 것. 그것이 비우는 일의 진짜 의미입니다. 물건이 가득 찬 공간에서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숨을 쉴 틈이 없습니다. 집이 가벼워질 때 비로소 그 안에서 숨을 조금 더 깊이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은 마음으로도 전해집니다. 오래 묵은 짐을 내려놓으면 어깨가 펴지듯이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나면 마음 어딘가에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집이 가벼워질수록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비운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비운다는 것은 앞으로의 시간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일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한 뒤 그 아이들이 쓰던 방을 그대로 두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불도 그대로, 책도 그대로,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물건들도 그대로. 마치 아이가 오늘 밤에라도 돌아올 것처럼 말이죠. 자녀의 졸업 앨범이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빛바랜 사진 속에서 어린 얼굴이 웃고 있습니다. 그 사진을 넘기다 보면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갔는지가 실감이 납니다. 학용품도 아직 서랍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아이가 쓰던 색연필, 지우개, 자. 이제는 쓰는 사람이 없지만 참아 버리지 못한 오래된 장난감도 있겠지요. 아이가 어릴 때 그토록 아끼던 인형, 어느 여름날 함께 가지고 놀던 장난감. 이제는 아이도 어른이 되어 그 장난감을 기억조차 못할 수도 있지만 부모의 손은 아직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방은 아직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부모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을 드리는 건 잘못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크는 것을 바라보는 일은 한편으로는 놓아드리는 연습을 계속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유치원에 가던 날, 중학교에 입학해서 처음으로 혼자 버스를 타던 날, 대학에 가기 위해 짐을 싸서 집을 떠나던 날, 그리고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린 날. 그 순간마다 마음 한켠이 허전하고 쓸쓸하고 뿌듯하고 또 서운했겠지요. 그 복잡한 감정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아이 방에 그리고 그 방의 물건들에 남아있는 건 아닐까요? 잠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 방에 남아있는 것이 아이의 흔적인지 아니면 그 아이를 키우던 나의 시간인지를. 아이의 어린 시절은 이미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 기억은 물건안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 안에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오랫동안 우리는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집을 꾸리고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형제들을 위해. 집안의 모든 것은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세월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집 안에 당신만을 위한 공간은 있나요? 나를 위한 의자 하나, 햇살이 잘 드는 창가에 그냥 앉아서 멍하니 바깥을 바라볼 수 있는 의자 하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아무도 부르지 않아도 되는 그냥 내가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리, 나를 위한 책장 하나,
읽고 싶었던 책들, 좋아하는 것들, 나를 위해 골라놓은 것들로 채워진 선반, 나를 위한 창가.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그 자리에 서서 오늘 하루가 시작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곳. 그런 자리가 없었다면 이제는 만들어도 좋습니다. 자녀를 위한 방, 손님을 위한 방, 언젠가 쓸지 모를 물건들로 가득 찬 방. 그 공간 중 한 켠을 이제는 나를 위해 써도 됩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줄어드는 일이 아닙니다. 더 자신에게 가까워지는 일입니다. 바깥을 향해 뻗어있던 에너지가 이제는 안으로,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시간. 자녀 중심으로 살았던 시간이 있었고, 가족 전체를 위해 살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도 있어도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공간 하나가 비워질 때 그 빈자리에 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잊고 싶은 것들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집이 가벼워지면 그 가벼움 안에서 나를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물건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지나간 시절에는 추억도 있지만 다른 것들도 있지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 왜 그 말을 못했을까?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마음들이 오래된 물건처럼 우리 안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미련.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자꾸 돌아보게 되는 것들. 다시 할 수 없지만 놓아드리지도 못한 것들. 서운함. 기대만큼 되지 않았던 것들.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관계들. 아직 가슴 어딘가에 남아있는 그 감정들. 기대. 한때는 꿈꿨지만 이루지 못한 것들. 언젠가는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언젠가가 오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물건보다 훨씬 더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집안의 물건을 정리하다가 어느 순간 이 마음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서랍 안에 영수증을 꺼내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는 이유가 영수증 때문이 아닌 것처럼. 가장 무거운 것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들을 억지로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들을 나쁘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알아봐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래 들고 다닌 짐은 무거운 줄도 모르게 됩니다. 어느 날 잠깐 내려놓았을 때 그때야 비로소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알게 됩니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한꺼번에 다 비울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물건 하나, 마음 한 조각.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집이 가벼워질수록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걸 살아보면서 느끼게 될 겁니다. 그 가벼움 속에서 아직 남은 시간을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자신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집에는 아직 어떤 시간이 머물러 있나요? 오늘 하나를 비운다면 그것은 물건일까요? 아니면 마음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 읽는 소리가 내일도 따뜻한 위로를 배달해 드립니다.